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마 3월 이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급락을 했고 국내 주식 시장은 연초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반등을 하였지만 불안한 증시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에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및 개인들이 올 들어 한국에서 2조 원 정도의 주식을 매도했지만 미 증시에서는 8천억 원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공매도 금지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국내 주식 시장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의 순기능은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공매도의 단점들에서 부각되면서 공매도가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주식 시장의 수급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내 장외 주식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연초에 상당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밀리고 있지만 장외 주식 시장은 2023년도에서 확연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지속했던 M20가 드디어 새로운 2대 주주를 만났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처남이죠. 형인우 씨입니다. 근감소증 솔루션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M20가 든든한 우군으로 형인호 씨를 2대 주주로 모셨습니다. 임상 강화와 코스닥 상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29일 M20에 따르면 4달 진행되는 유상증자의 형인호 스마트 앤클로스 대표가 참여해 2대 주주로 올려선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인호 대표는 삼성 SDS, 한게임, 네이버, 한게임 재팬들을 거쳐 카카오 이사, KU 홀딩스 대표를 역임했고 2011년부터 경영 컨설팅 기업인 스마트 앤클로스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카카오의 초기 투자자이면서 김범수 센터장의 처남으로서 유명하죠. 그간 경험과 인맥 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초기 투자를 이룬 바 있고 RT오젠 및 에브리붓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M20가 2년도 한 5년 정도 되죠. 이 회사에 엔젤 투자를 감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10% 정도 M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번 유상증자의 18% 이상까지 지분을 늘리면서 2대 주주로 등극합니다. 형 대표의 추가 투자는 M20가 건국대병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근감소증 치료기계 임상에 주목하며 이루어진 것으로 M20는 지난 8월 정원석 경북대 병원 정형외과 교수팀과 근감소증 치료기 개발을 위해 임상 실험을 시작했고 근감소증 환자에게 중저주파를 사용해 근육규칙 회복과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입니다. 기존 기업과 소비자 간 B2C를 타깃으로 했던 M20의 근감소증 솔루션 치료기기는 마이옴의 신뢰도를 높이고 병원 등 기업 간 거래 B2B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M20는 연내 임상을 마치고 품목 허가를 통해 병원 등에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근감소증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는 상태에서 중저주파 동물 실험소 효과를 이미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서 M20는 코스닥 상장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단 기사에 나와 있네요. 지난해 대표 주관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한 바가 있고 기술 특례 상장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한 여러 트랙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FTA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상당히 2024년도에도 스타트를 잘 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인호 씨의 2대 주주의 등극, M20는 커다란 희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초에 들어서 가장 많이 움직이고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마켓컬리입니다. 마켓컬리가 9년 만에 월간 흑자를 기록했죠. 뷰티컬리가 드디어 시장에서 통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상당히 매출액 기준도 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월간 첫 흑자를 기록하면서 2024년도에 재상장의 청신호가 커졌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추격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12,400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현재 16,5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상장에 이해가 되는 마켓컬리 같은 것도 3만원까지는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가격을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나무 빗썸 주식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빗썸이 50%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1천억대 사기 혐의를 받던 빗썸의 실소유주가 2심의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IP의 속도를 낸다는 기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하면서 빗썸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수료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빗썸이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창출할 기반을 만들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만 해결된다면 빗썸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11만 4천원까지 왔지만 기준량 거래치를 봤을 때 고가 대비해서 내려왔지만 다시 평선을 그으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래프 형성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빗썸 코리아 주식도 충분히 상승의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두나무도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 10만원까지 내려와 있지만 이 두나무의 주식이 10만원 세로 온다면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다만 10만원이 넘어갔을 때 매물들이 쌓여 있지만 이 9만원대 10만원대는 튼튼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두나무의 주가도 2년 전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넘게 지금 폭락해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주식입니다. 연초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편입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해서 야놀자 주식도 연초에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놀자의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48,6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다시금 46,500원에 와 있지만 야놀자도 연초에 개인들의 유입이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켓컬리, 두나무, 빗썸, 야놀자 이런 종목들이 개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야놀자는 미국 상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야놀자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켓컬리 또한 뷰티컬리가 성공한다면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연초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